안녕하세요. 담담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자 절제와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철학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기록, 명상록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가 전하는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들여다볼 핵심은 내면으로의 귀환이라 불리는 고독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단 몇 분이라도 아무런 방해 없이 홀로 가만히 머물렀던 시간이 있으셨나요? 손 안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귓가를 채우던 음악을 끄고 누군가와의 활기찬 대화조차 멈춘 채 정적 속에 머물렀던 고요한 순간 말이에요. 아마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람을 끄며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하고 씻거나 밥을 먹는 그 짧은 틈조차 영상이나 소리로 채워야만 마음이 놓이곤 하죠. 이어폰 없이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허전하게 느껴지는 이 일상은 어느덧 우리 모두의 익숙하고도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삶의 속도가 어느샌가 그렇게 흐르게 된 것뿐이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온종일 무언가를 끊임없이 보고 듣고 쉼 없이 말했지만 막상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는 기분 말이죠. 다시 말해 내 몸은 분주히 움직이며 에너지를 소비했지만 정작 내 영혼은 충전되지 않은 채 텅 비어버린 듯한 그 쓸쓸한 느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고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왜 혼자만의 시간을 그토록 낯설게 느끼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요한 침묵이 사실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얼마나 깊고 귀한 선물인지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왜 혼자 있는 시간을 강조했는지, 또 자신의 내면은 어떻게 들여다보았는지 그 평온한 지혜의 문을 열고 함께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그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 인물이 누구인지와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아마 꽤 친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서기 121년에 태어난 그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역사가들이 로마사를 통틀어 가장 현명한 황제 중 한 명으로 꼽는 훌륭한 통치자이자 철학사에서는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사랑받는 인물이죠. 우리는 황제라고 하면 흔히 궁전에서 화려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마르쿠스의 삶은 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실제로 그가 재임했던 19년의 세월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날 없는 고단한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족이 끊임없이 국경을 위협했고 동쪽에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예기치 못한 역병의 그림자까지 제국을 덮치면서 거대한 전쟁과 거센 질병의 파도를 동시에 온몸으로 맞서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쿠스는 안락한 황궁에 머무는 대신 직접 전쟁터로 나가 병사들과 고통을 함께했다고 전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찍 떠나보내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슬픔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라는 자리의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쉼이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휘몰아치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마르쿠스가 자신을 지켜낸 하나의 비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밤마다 혼자 앉아 조용히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기록들이 모여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명상록이 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출판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밤 고단한 하루를 마친 황제가 자기 자신에게 나지막이 건넨 고백이자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황제가 매일 밤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 내면과 마주 앉았던 것이죠. 약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온 이 진솔한 기록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지혜를 건네주고 있다는 점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명상록에는 유독 반복되는 가르침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 내면으로의 귀환입니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상에서 벗어나 시골이나 해변, 산으로 떠나 쉬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방법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자기 자신이라는 안식처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만큼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문장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르쿠스가 말하는 휴식은 그리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꼭 멀리 여행을 떠나야 한다거나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가 말하는 내면으로의 귀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멈추고 자기 자신을 보듬어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기술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핸드폰 배터리를 가득 채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배터리가 닳으면 기기가 멈춘다는 걸 알기에 꼬박꼬박 충전을 잊지 않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섬세한 우리 자신에게는 충전할 시간을 얼마나 내어주고 계신가요? 물론 잠을 자면서 몸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지친 마음과 엉킨 생각들은 수면만으로는 다 정리되지 않습니다. 낮 동안 쌓인 수많은 자극과 감정들, 미처 다독이지 못한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그대로 쌓인 채 다음 날로 이어지곤 하니까요.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너의 안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네가 찾는 맑은 샘물이 그 안에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그 속으로 내려간다면 그 샘물은 언제까지나 솟아오를 것이다. 약 2000년 전의 황제가 수많은 전쟁과 시련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멀리 도망가지 않아도, 주변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오직 내 안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깊이 믿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마르쿠스의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막상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보다 왜 이렇게 심심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질까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솔직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인간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길을 걷거나 소박한 한 끼를 준비하거나 깊은 잠을 청하기 전까지 하루의 틈새마다 자연스럽게 고요한 시간이 스며들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풍경은 그때와 사뭇 달라졌습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무한한 세상이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는 읽을 거리와 볼 거리, 들을 거리와 대화가 끝도 없이 넘쳐나죠. 잠시라도 멈추는 찰나, 우리는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너무나 쉽게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무심코 핸드폰을 꺼내고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켜는 모습들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였을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 연구자들은 우리 뇌가 자극이 없는 상태를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이나 불안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정보에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그것들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결핍이나 외로움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모처럼 약속 없는 주말, 처음엔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머물다가도 어느새 허전함에 못 이겨 다시 영상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멈춤이라는 감각에 조금 서툴러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유독 지루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을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그동안 나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이 참 열심히 달려왔다는, 이제는 정말 나만의 진짜 충전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낯설지만 소중한 혼자만의 시간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상록에는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당신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들은 외부에 있지 않다.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것들에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 즉 우리의 시선과 판단에 있다는 것이죠. 마르쿠스가 명상록 곳곳에서 강조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홀로 머무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선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 문장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의미를 품고 있는지 조금씩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선 혼자만의 시간은 엉킨 생각들을 차분히 정리해 줍니다. 우리의 하루는 참 많은 것들로 채워집니다. 산더미 같은 할 일들, 누군가와 나누었던 대화, 무심코 들은 말 한마디, 그리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까지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이면 머릿속은 어느새 무겁고 복잡한 안개 속처럼 변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낮에 들었던 언짢은 말 한마디가 퇴근 후에도 계속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영상을 보며 시선을 돌리면 잠깐은 잊히는 듯 하지만 근본적인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조용히 앉아 그 말이 왜 내 마음을 이토록 붙잡고 있을까 하고 천천히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서운함을 느꼈구나 하고 내 마음을 알아차려주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그저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요한 시간을 잊고 지낸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해줍니다. 바쁜 걸음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에게는 소홀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요즘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할까?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에 선뜻 답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 자신과 다정하게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내 안의 작은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해줍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일깨워주는 충전의 시간인 셈이죠. 끝으로 고독의 시간은 우리를 더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끌어줍니다. 마르쿠스는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 걸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조언이 오히려 혼란을 줄 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다른 처지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조언 속에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 잠깐 혼자 앉아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가장 명확한 답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정돈되고 감정이 평온해지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나 스스로를 가장 이롭게 할 삶의 방향은 어디인지를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혹시 마르쿠스의 이야기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시계를 돌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의 여러 인물들도 마르쿠스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철학을 삶에 적용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인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2번, 모든 세상과 단절되는 생각 주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 가족도 동료도 회의도 모두 뒤로 한 채 외딴 곳으로 홀로 떠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료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사색에만 잠기죠.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성장시킨 결정적인 아이디어들이 회의실이 아니라 그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분주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홀로 있음을 선택한 것이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홀로 걷는 것을 즐겼고 젊은 시절부터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특유의 단순함의 미학은 수많은 소음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려 했던 그 깊은 내면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루를 화려한 파티나 쉴 새 없는 전화 대신 대부분 조용히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으로 채웁니다. 그는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숨가쁜 삶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 누구도 혼자만의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겼죠.
약 2000년 전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로부터 오늘날의 유명인들까지 시대와 직업은 모두 달랐지만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나만의 작은 숲으로 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멀고 대단하게만 느껴지지만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작고 단순했습니다. 마르쿠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도 처음부터 거창한 사색가였던 것은 아닐 테니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작게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조금씩 나만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단 5분이어도 괜찮고 완벽한 장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선 하루에 스스로 정한 시간 동안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뜬 직후도 좋고 잠들기 직전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무척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어색함조차 느껴보며 가만히 있어 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나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고요한 멈춤 속에서 우리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쉬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쿠스가 매일 밤 자신에게 말을 건넸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글로 쓰기 어렵다면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땠지? 오늘 나를 가장 웃게 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지금 내 몸이 긴장하고 있는 곳은 어디지? 이런 작은 질문들을 가볍게 묻고 짧게 답해보세요. 머릿속에 엉켜있던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놓으면 고민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마음의 방향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꼭 정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내면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니까요. 나아가 오감을 활용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어딘가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지금 머무는 그 자리에서 창밖의 풍경을 가만히 응시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온기와 향기를 온전히 집중해서 느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회복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예시로 밥을 먹을 때 영상을 보며 음식을 그냥 습관적으로 삼키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이 음식에서는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 차에서는 이런 향이 나는구나 하고 최대한 나의 오감을 활용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의 다양한 맛을 느꼈던 것 같지만 실은 온전히 그 맛과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결국 아주 사소한 감각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현재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마음의 어지러운 먼지들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느끼고 내면의 진솔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듯 나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나라는 사람과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고독이 주는 단단하고 든든한 힘이 차오르게 될 거예요. 외부의 거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 같은 힘. 나를 온전히 믿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한 중심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지 않나요? 이 또한 참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은 분명히 다르지만 때로는 그 경계가 흐릿하게 느껴져 우리를 망설이게 하기도 하니까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를 세심하게 구분해 왔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느끼는 원치 않는 고립감이나 공허함에 가깝습니다. 반면 고독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며 나 자신과 오롯이 마주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 안에는 빈자리가 주는 쓸쓸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가득 채워지는 따스한 충만함이 존재하죠. 아무도 곁에 없는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라는 가장 든든한 존재와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혼자 있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감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이 무언가 빠져나간 결핍의 상태라면 고독은 나를 다시 채워넣는 충전의 시간이죠. 외로움이 원치 않는 고립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안락함입니다. 마르쿠스 역시 수만 명의 군사에 둘러싸인 거대한 권자 위에서 문득 깊은 외로움을 마주하곤 했지만 그는 그 쓸쓸한 마음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자기 내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온을 찾아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를 외로움이 머물고 있다면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흔히 외로움이 느껴지면 서둘러 누군가를 만나거나 전화를 걸거나 끊임없이 영상을 보며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하곤 하죠. 하지만 그 외로움은 꼭 타인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결핍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깊은 외로움의 밑바닥에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해 생겨난 나직한 그리움의 속삭임이 깔려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혹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나 자신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 소외된 마음이 보내는 간절한 기척이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타인과 나누는 따스한 관계도 우리 삶에서 분명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맺는 관계 또한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마르쿠스의 철학을 한마디로 담자면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혼자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가 나를 온전히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많이 힘들었지? 오늘 하루 어땠어? 라며 다정한 안부를 건네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런 따뜻한 친절을 베푸는데
조금 인색하진 않았는지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내면은 결코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머무는 중이지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존재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연습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그 낯선 고요함이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가만히 견뎌내며 나 자신과 깊은 우정을 쌓아갈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은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할 때도 집착하지 않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비로소 더 깊고 진실한 온기를 나눌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힘이 내면에서 조금씩 자라나게 될 거예요. 이 고요하고 아늑한 동행을 통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차분히 갈무리해 보려 합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역사상 가장 분주하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삶을 살면서도 매일 밤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시간만큼이나 내면으로 침잠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그 고요한 깊이에서 길어올린 힘들이 결국 바깥의 삶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진리도 함께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은 결코 어딘가로 숨으려는 도피가 아닙니다. 몸이 몹시 피곤하거나 주변이 너무 혼란스러워 조용한 침묵이 간절해질 때, 혹은 잠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나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 라는 우리 마음이 보내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소중한 신호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그리고 따스한 온기 한 호흡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홀로 머무는 시간이 결코 외로운 고립이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라는 본질을 마음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 거친 전쟁터에서도 마음의 뜰을 가꾸며 평온을 찾았듯이 여러분 또한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물러나 스스로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법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공허함이 아니라 나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함입니다. 이 고요한 고독의 시간 속에서 엉킨 생각들은 차분히 정리되고 소란스러웠던 감정은 맑게 가라앉으며 잠시 잊고 지낸 나다움은 다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밤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이 내어주는 어마어마하고 풍성한 내면의 선물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숲에서 길어올린 단단한 힘이 여러분의 내일을 어제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깊은 평온의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작은 물결을 일으켰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물러나 가슴속에 나직이 일렁이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생각들을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그동안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온 나라는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건네고 싶은 다정한 위로 한마디도 좋습니다. 아, 나만의 숲에 머물러 보니 이런 진솔한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새롭게 깨달은 마음을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따스한 글자 하나하나가 홀로 있음을 어색해하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동행이자 빛나는 위로가 되어줄 테니까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을 환대하는 이 고독의 실천을 댓글이라는 작은 기록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나누면 나를 사랑하는 지혜도 마음의 여유도 더욱 충만해질 거라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읽으며 시대를 초월한 고전의 깊은 지혜들을 더욱 쉽고 다정하게 풀어내어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공간을 여러분의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휴식처 담담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